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사님 지금 YTN 회사 근처 배회하시는 거 봤거든요. 인사드리려다가 멀리 계셔서 인사 못 드렸어요. 아, 예. 네,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에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언제 네네. 나옵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간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 예, 내일 새벽 아마 한 3시 아마 그 정도에 아마 이제 뭐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FOMC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거죠. 금리 동결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거의 이변이 없는 이상 금리 동결인데, 연준 의장이 항상 말을 좀 요즘에 증시에 좀 안 좋게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보면은 이제 좀 증시의 우호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 발언을 많이 했죠. 네, 굉장히 많이 했고 어쨌든 이제 물가 좀 최근에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를 많이들 원하잖아요, 사실 시장은.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하려면 경제가 좀 약간 부러져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고용 지표가 좀 꺾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계속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에 불편함을 좀 느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엔 또 말이 바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빅 이슈 있잖아요.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어떻게 지금 뭐 미리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에 실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기대감은 꽤 높진 않은 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중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근데 중국에서 화웨이폰이 지금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지금 작년보다는 좀 덜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동안 사실 화웨이는 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못했는데 올해 어쨌든 이제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 폰이 워낙 지금 중국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은 삼성하고 중국에선 경쟁을 안 하거든요. 애플은 결국 화웨이가 이제 새로운 또 경쟁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애플한테는 좀 부정적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할 때 또 나오니까 그걸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뭐 언론에서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 이제 기사도 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애플을 바라보는 시선 뭐냐면 아이폰이나 이런 생태계를 만든 건 좋은데 이제 더 성장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사실 아이폰도 교체 수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뭔가를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AI에서 좀 이제 기대감이 좀 높지는 않거든요, 애플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로 앞서가는데 애플도 뭔가 그런 쪽에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숙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뭔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아이폰에만 의존해가지고 이제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뭐 아이폰이나 노트북만으로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이미 같아요. 시장을 다 정확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애플이 덩치도 크고 AI에서는 아직은 뭔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할지. 그래서 이번에 애플 실적 숫자보다도요, 이제 향후에 대한 애플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지상전을 시작했거든요. 전쟁 2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글로벌 증시도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증시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요, 한국만 제외하고 다른 나라 증시는 사실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전쟁 나고 나서 네. 미국 나스닥은 2%밖에 안 빠졌어요. 전쟁 나고 나서. 근데 코스닥은 10% 넘게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진 그 증시가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보다 더 빠진 거예요. 네. 이 전쟁 당사국보다. 네. 그만큼 한국 증시 많이 빠졌어요. 충격을 좀 받았고 다만 글로벌 증시 전체로는 이게 지금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중동 전쟁은 큰 영향을 지금 안 주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두 나라가 산유국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에 영향을 크게 안 주고 있고 실제 지금 유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전쟁 전보다 더 빠져버렸어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항상 그 긴장하는 건 그거죠. 지금 여기에 이란이 혹시 또 개입을 해서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되면 미국이 또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다행히 아직 그런 시그널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아마 지상전 하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시장도 그렇게까지 크게 놀라지는 않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결국 이 당사자들보다는 이란이나 그 주변국들이 개입을 하느냐. 네. 이거가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연 5% 들락거리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네,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금리가 8월부터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3개월째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오늘 11월 들어서는 좀 모처럼 좀 반등은 나왔지만 금리가 이제 5%로 좀 달려가면서 당연히 증시에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스닥이 3개월 동안 20% 폭락을 했거든요, 거의. 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 중에 2차 전지는 거의 반토막이 수두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절반 빠져버린 거죠. 그 2차 이유는 전지. 뭐냐면, 네. 예.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성장주인데 이게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잖아요. 투자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건 다 뭐죠? 비용이에요. 결국엔 비용 부담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금을 싸게 조달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네. 일단 비용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성장주한테 불리하고 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도 당연히 이런 투자들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장주가 포진한 코스닥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네. 여기서 금리가 어쨌든 확 꺾여줘야 됩니다. 꺾이는 시그널이 나와야 좀 우리나라 증시도 숨통이 트이면서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꺾여야 된다. 네. 사실 전쟁보다는 이 국제금리가 더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증시에는. 예. 전기차에 대한 전망도 최근 들어서 바뀐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렇게 안 팔리나요, 요새? 안 팔린다기보다는 기대 이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가 잘 팔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 이상 팔려야 되는데 이거죠. 뭐 40% 성장한 거죠. 근데 그것도 악재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가 그 성장을 미리 반영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올해 일부 기업은 주가 뭐 5배, 10배씩 올랐잖아요. 네. 연초 대비해서. 그럼 그만큼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시장이 실망을 해버린 거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죠. 이 테슬라마저도 금리가 너무 지금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테슬라마저도 저렇게 고생할 정도면 다른 전기차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포드나 이런 이제 몇몇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하는 그러니까 배터리나 전기차 투자하는 거 좀 연기하겠다.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기차를 이제 희망적으로만 보던 투자자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거의 의견이 없었잖아요. 아, 전기차 성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안 했는데 네. 그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한 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목표가 뭐 100km로 시속 100km로 계속 가는 건데 네. 갑자기 뭔가 암초가 나오면 앞에 또 길이 막히거나 그러면 속도를 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나와버린 거죠. 속도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요.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문제는 속도가 좀 갑자기 늦어졌다. 네.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게. 근데 그 모든 원인은 제가 봤을 땐 금리가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결국 전기차 사는 사람도 할부금 주고 사거든요. 네. 결국은 영향을, 금리네요. 네, 금리가 좀 많은 걸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제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세지 않게 네, 좀 좋은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 2차 전지도 이렇게 맥을 못 추리고 있고 믿었던 전기차마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를 끌고 나갈 업종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증시를 이끌 업종은 두 개예요. 반도체랑 2차 전지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사이즈가 다른 업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음. 크거든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좋으면 좋은데, 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이렇게 부진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결국엔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이끌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업종도 많죠. 뭐 자동차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되게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이들 아무리 합쳐도 삼성전자만 해도 등치가 엄청나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쳐도 한 20%가 넘거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2차 전지가 부진하다면 이 반도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요, 증시가 좀 모처럼 올랐잖아요. 네. 오늘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래요? 삼성전자가 2.5%나 올랐고, 네. 하이닉스가 3%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2차 전지는 부진했지만 이 공백을 반도체가 좀 메꿨는데, 그럼 결국 둘 다 가면 너무 좋고, 그러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좀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투자하시고 안 하시고 간에 반도체 2차 전지는 꼭 매일매일 어떤 흐름인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그 이사님과 만나기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도체가 오늘은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에 올라탔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반도체도 똑같아요. 결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꺾여야 돼요. 그래야 추세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네. 적어도 바닥은 찍은 게 업황은 지금 돌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화웨이폰이 잘 팔린다 그랬는데 네. 화웨이폰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디램이.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요. 한국 반도체한테는 호재예요. 근데 그게 이미 시그널이 중국이 몇 년간 역성장했거든요. 스마트폰이 안 팔려가지고 네. 드디어 돌아서고 있어요. 오. 이런 부분 좋고 또 한 가지가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HBM 같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가 거기 AI 이쪽 반도체에 많이 탑재가 되는데 이번 삼성전자도 모든 업체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AI는 계속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다. 투자 많이 해야겠다. 결국 AI가 새로운 성장을 하나 열어준 거죠. 그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미래는 밝다. 그래서 금리만 좀 꺾여주면 이 지금 시속 50으로 가는 게 100으로 갈 것 같은데 금리가 안 꺾이면 네. 그래도 방향은 우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코스피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맞서면 좋을지 팁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지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 뭐 코스닥도 20% 빠진 것처럼 지금은 도망가시면 안 되고 뭐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흥분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수출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 좋아지니까 지금은 겁먹지 마시고 계속 좀 여기에 공포에 맞서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투자 기회를 엿보라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